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2019년에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에요. 끝까지 보시면 왜 대한민국이 특별한지 직접 느끼실 거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감동 평양을 기억해주세요. 평양 지하 3층, 공기 속에는 쇠맛이 배어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몇 초마다 깜박였고 서버 팬의 윙윙거림이 머리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오후 3시를 넘겼지만 창문 하나 없는 방은 여전히 새벽 같았죠.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이 세계 금융계를 흔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 옆에는 리종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27살,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청년이었어요. 늘 새벽 5시에 출근해 장비를 점검했고 밤 10시까지 남아 해킹 로그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지휘관 동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중하게 건네던 그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종민이 평소처럼 키보드를 두드리던 그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검은 점퍼를 입은 보이부 요원 3명이 들어섰습니다. 리종민 동무는 어디 있나? 차갑게 울린 목소리에 방 안은 얼어붙었죠. 20여 명의 해커들이 일제히 키보드 소리를 멈췄습니다. 종민은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끝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이부 요원의 목소리는 더욱 싸늘했어요. 당신은 대한민국 정보기관과 내통한 매국노다. 잠깐, 여기서 화면을 멈춰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북한 사이버 부대의 심장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이곳에서 어떻게 전 세계 은행들이 털렸는지, 그리고 수백억 달러가 빠져나갔는지 그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불과 사흘 뒤 확성기에서 차가운 기계음이 흘러나왔어요. 반역자 리종민, 인민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한다. 지금 이 시각 즉결 처형하겠다. 곧 3발의 총성이 공기를 찢었죠. 탕, 탕, 탕. 종민의 마지막 외침이 퍼져갔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지휘관 동무,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종민이 희생된 까닭은 단순한 내통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가 훔친 돈의 최종 행방을 눈치챘습니다.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제작, 정권 사치에 쓰인다는 걸 알아버린 거죠. 그리고 이를 막으려 했기에 숙청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풍경은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아파트 골목에는 검은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고 지하철 계단에서는 제 걸음에 맞춰 낯선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무실 복도에서는 차가운 시선이 따라붙었죠. 저는 이미 제 이름이 숙청 명단에 올랐음을 직감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모르는 서류가 놓여 있었고 컴퓨터엔 알 수 없는 접속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점심시간, 상관 류명수가 담배 연기를 뿜으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명심해라. 그날 밤, 아내 혜민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여보, 이제는 결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북한의 사이버 금고 열쇠, 작은 USB 하나가 숨어 있었어요. 새벽 2시, 집안이 고요해지자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몇 달 전 몰래 심어둔 백도어 프로그램을 실행했죠. 정찰 총국 서버에 접속하는 순간 화면은 숫자로 뒤덮였어요. 수천 개의 지갑 주소와 수만 건의 거래, 내역이 쏟아졌죠.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1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그중 일부를 다른 지갑으로 조용히 옮겼어요. 그리고 모든 개인키를 USB에 담았죠. 이제 제 손에는 북한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때 종민의 마지막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지휘관 동무,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결심을 굳히자 세상이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늘 친근하던 동료들마저 제 곁을 피했죠. 복도에서 마주친 눈빛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숙청의 사냥감이 되었음을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그날 오후, 보위부 요원들이 회의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리종민과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였나? 불만을 말한 적은 없나? 질문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죠.
저는 침착히 답했지만 손바닥에 식은땀이 번졌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조사가 끝난 뒤 방을 나서는 순간 깨달았어요.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려. 압록강을 건너면 곧 자유가 펼쳐질 듯 했어요. 하지만 발밑은 여전히 진흙투성이었죠. 뒤에서는 총성과 군견짓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로커 장성민이 다급히 속삭였어요. 빨리 움직이십시오. 추적대가 곧 도착할 겁니다. 우리는 젖은 옷을 입은 채 숲길을 내달렸죠. 아이들은 이를 부딪히며 몸을 떨었어요. 혜민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곰팡내 가득한 창고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죠. 그 순간 성민이 창백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평양에서 지휘관 가족에게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상금 규모가 무려 100만 위안이라고 해요. 선양에 도착했을 때 제 눈빛은 이미 메말라 있었어요. 3일 동안 이어진 도주, 검문소는 칼날 같았고 밀고자들은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죠. 그때 성민이 새로운 경로를 제안했습니다. 이제 라오스를 거쳐가야 합니다. 정글을 3일 동안 걸어야 해요. 혜민이 무릎을 붙잡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아이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죠.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정글은 말 그대로 지옥 같았습니다. 진흙이 발목까지 파고들었고 폭우가 온몸을 내리쳤어요. 아이들의 어깨는 축 처져 내려갔습니다. 혜민의 무릎은 가시에 찢겨 피가 흘러내렸죠. 그럼에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셋째 날 오후 정글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죠. 솜 차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곳이 국경 마을이에요. 그 순간 눈물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라오스 마을에서 맞이한 하룻밤은 오랜만에 느낀 따뜻함이었죠. 비엔티안의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대사관 직원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죠. 어서 오십시오. 대한민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이 자유는 우리 가족만의 몫이 아니라고 말이죠. 리종민의 마지막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하 3층 어둠 속에서는 여전히 해킹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세상은 그들의 은밀한 비밀을 알고 있었죠. 언젠가는 그곳에 남은 이들 또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이 특별한 이유였습니다. 자유를 향한 마음을 가진 이라면 누구든 품어주는 나라였고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키워갈 수 있었어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는 감동평양이었습니다. 저는 마음 깊이 깨달았어요. 자유는 우리 가족만의 것이 아니었죠. 북한에 남은 이들에게도 반드시 전해야 할 빛이었습니다. 리종민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의 마지막 외침이 언젠가 변화를 일으키길 기도했어요. 지금도 북한 지하 3층에서는 해킹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세상은 이미 그들의 실체를 알아버렸습니다. 머지않아 그곳 사람들 역시 자유를 맛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이 특별한 이유였죠. 자유를 꿈꾸는 이라면 누구든 품어주는 나라였고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는 감동평양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죠. 제가 제공한 정보가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 자금 동결 규모가 2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뿌듯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희생자들이 남아있었죠. 저는 절대 그들을 잊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강연장에서 제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어요.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해방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믿었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는 감동평양이었습니다.